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전문가들의 어떤 식의 장밋빛 전망 같은 거 거기에 하시면 안 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그 분야를 본인이 스스로 특정하지 않으면 트렌드는 안 보여요. 분야를 특정하셔야 트렌드가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직장인 윤덕환입니다. 마크로밀 엠브레인이라고 트렌드 책을 쓰는 요 책이 이제 15번째 트렌드 책이고요. 문화 플랫폼 시민나루의 조합원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껴서 왔다는 거죠. 저희가 매년 트렌드 책을 쓰는데 저희 책은 조금 차별화되어 있긴 해요. 이게 트렌드 책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취재를 하거나 그 해에 독특한 각 기관마다 이제 데이터를 모은 고유한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대중 소비자들의 태도와 생각 같은 것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책을 씁니다. 이번 책이 이제 15번째 책이고요. 대중 소비자들의 생각의 흐름, 태도와 어떤 식의 이제 준비의 흐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반면에 메인 스트림이라고 하면 한 5, 60%의 이제 대중 소비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언급되다 보니까 새롭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효용은 어떻게 보면 내가 알아야 되는 트렌드를 어떤 분야로 좁히느냐 또는 특정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효용 가치가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렌드는 알아야 될 점만 알면 되죠. 뭐 지금 하시는 일이 또는 뭐 하시는 직업이 너무 고유해 가지고 거의 대체가 불가능하다. 트렌드 알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자리가 대체 가능성이 있고 주기가 있다거나 여론이나 대중의 흐름 같은 걸 알아야 된다 하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시민단체나 시민사회 기관에 강의를 다녀보면 그게 되게 슬픈데 이게 뭐냐면 기업들은 오히려 대중 소비자들의 흐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사업 기회를 찾아야 되니까. 시민단체는 역으로 그 기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지향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대중 소비자들의 생각과 관계없이 올바름 또는 정의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된다는 입장이 좀 더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괴리가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가끔씩 보면. 트렌드 책은 진짜 많이 나오죠. 매년 한 10월, 11월, 12월 해가지고 몇십 종이 쏟아지는데 이게 또 사회가 불확실성이 커지는 순간에 더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2008년도, 9년도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어가지고 국내 시장이 안 좋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 김난도 교수님이 처음으로 단행본을 냈거든요. 2009년 트렌드 코리아 해가지고 처음으로 트렌드 책들이 단행본으로 나오던 시장이에요. 그때 저희도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트렌드가 야 이거 막 던지는 트렌드네 해가지고 2013년도에 이게 주춤했어요. 그러다가 한 10여 종 정도로 떨어지다가 코로나 시절 있죠. 그때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될지 막 궁금하잖아요. 앞으로가. 그때 30여 종이 넘게 나왔어요. 불확실성이 커지면 사람들이 그걸 알고자 하는 욕구가 크니까 이 트렌드 책이 어떤 식의 이제 시장을 형성하는 거죠. 그거랑 관련돼서 보면 아마 올해 내년에 트렌드 책들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런 트렌드 책 중에서도 보면은 약간 좀 옥석을 잘 가리셔야 되는데 기술 변화와 관련된 책들이 있어요. 그건 기술이 어떻게 변하냐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대중이 그걸 얼마나 선택하느냐와 관계없습니다. 기술 결정론 같은 거예요.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니까 당연히 이런 수요가 따라올 거다라는 전제에서 쓰는 거예요. 디지털이나 이제 그 IT와 관련된 트렌드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뉴스를 이제 취재해가지고 그해 이런 식의 트렌드가 있으니까 내년에 이렇게 있을 거다. 아니면 저희 같이 이제 소비자 데이터나 아니면 빅데이터 같은 걸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전망하는 그 트렌드 책들이 있고, 이렇게 뉴스성이 있는 데이터들은 내년도에 그 현상이 있는가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잘 팔리는 책이에요. 그런 책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비건 라이프라든지 아니면 그 녹색 식물이 굉장히 뜬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도 있는데 실제 조사 데이터는 한 4%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어떤 그런 쪽에 지향점 있는 트렌드는 그쪽에 맞는 이제 잡지나 그 뉴스만 취재하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대중의 머릿속에서 큰 흐름을 형성하느냐는 다른 과정을 한번 알아보셔야 되는 거죠. 또 비슷한 것도 이런 게 있어요. 해외에 그 어떤 식의 뉴스를 취해가지고 트렌드를 소개하는 자료도 있어요. 드라이브스루 장례식장이 뜬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일본 사례인데 그런 현상은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없었죠. 그렇게 해외 사례를 취재해가지고 해외나 또는 선진국 사례에서 어떻게 뭐가 뜨니까 이게 대중 소비자들의 흐름이 있을 거다라고 그냥 던진 건데 그런 거는
그냥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런 기술 결정론을 보실 때 기술의 변화만 보면 오 이게 진짜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뭐 단적인 예로 2012년도에 그 구글에서 구글 글래스라는 게 나왔어요. 이렇게 안경 해가지고 막. 근데 그거가 2012년도 11월, 12월에 출시한 다음에 2013년도 초에 각종 TV나 다큐멘터리 또는 뭐 고발 프로그램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제 상호 감시하는 사회에 엄청 막 서로 감시하는 어두운 사회가 될 거다. 디스토피아를 전망하는 프로그램들이 엄청 나왔습니다. 근데 구글 글래스 있죠. 그거 잘 팔릴 것 같았는데 딱 2년 만에 단종됐어요. 1,500불이면 아주 비싸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노트북보다 훨씬 더 이 증강현실이나 되게 좋은 기능들을 하는데 그 정도 돈 주고 살 니즈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 대중 소비자들의 흐름하고 실제 기술 변화가 당연히 따라간다는 전제가 기술 엘리트나 기술 관료들한테 있어요. 기본적인 생각이.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대중 소비자들의 흐름은 따로 가요. 트렌드 전망이 실패한 사례는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트렌드를 맹신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기술 결정론이나 이렇게 기술 엘리트들이 주장하는 거를 맹신하거나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도 말에 2018년도를 전망할 때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기사나 뭐 전문기관의 박사들이 이제 다 예상했던 게 뭐냐? 북핵위기였어요. 이게 내수 시장도 안 좋게 만들지만 외부 수출입이나 여러 가지 악재를 준다. 2018년도에 근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남북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전무후무한 88%를 찍을 때예요. 코로나 전에 2019년도를 전망하는 경제지의 상당한 기사가 전망이 뭐였냐면 그건 이제 그 전문 기관에 나온 박사님들도 인터뷰를 하면 이제 부동산 거래 절벽이 온다. 그때 거래 절벽이 온다는 게 2018년도 하반기에 2019년도를 전망하는 거였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2020년과 21년도에 부동산이 폭등했습니다. 여러 가지 보면 사람들이 거기 뭐 박사님들이나 전문기관에 와도 실제로 예언이나 전망대로 흘러가진 않습니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대중들이 어떤 생각과 태도로 선택하느냐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2020년도에 코로나가 막 들어오고 불확실성이 막 엄청나게 컸을 때 대구에서 100명 나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천지 막 놀라 할 때 그때만 해도 불확실성이 너무 커도 아마 주식 투자 그때 뺀 사람도 많을 거예요. 3월 달에 실제 폭락을 했으니까 엄청나게 폭락을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엄청나게 폭등했어요. 단 몇 달 만에. 그때 만약에 그 잘 모니터링 했던 분들은 기회를 잡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망이라는 건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트렌드는 이런 효과를 주죠. 사람들이 어디로 흘러갈 건가를 잘 보면 투자하는 분들은 투자 기회나 사업 아이템을 개발할 때는 나쁘지 않아요. 아주 오래된 예를 들어보면 1890년도에 그 찰리 채플린이 황금광 시대라는 그 영화 있죠. 무성 영화. 근데 보면 황금광 캐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하는 영화잖아요. 너도 나도 캘리포니아나 호주 이런 데 이제 금광 캐러 간다고. 그때 돈을 번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금광 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광부들이 입던 청바지 팔았던 사람들이 돈을 벌었어요. 리바이스. 아니면 텐트, 곡괭이 이런 거 팔았어요.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 닷컴 버블이 있었잖아요. 막 정보통신하면 우리나라도 막 주식이 급등하고 사람들이 거기 막 몰려갔죠. 근데 그때 돈을 누가 벌었냐? 닷컴에 투자했던 사람이 아주 극소수가 돈을 벌었을 수 있는데 대다수는 닷컴에 투자해갖고 손실을 봤습니다. 누가 돈을 벌었냐? 닷컴이 가상공간하고 현실하고 이어졌잖아요. 뭘로 이어졌습니까? 유통, 택배, 심지어 박스 만드는 회사 이런 데 투자했던 사람들이 돈을 벌었어요. 사람들 움직임 속에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예가 그런 거예요. 2020년도에 코로나가 갑자기 확 와가지고 당황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 주식시장이든 뭐든 다 폭락할 거다. 실제 3월 달에 폭락했고요. 그래서 재고 같은 거 빨리 줄여. 이제 소비에 아주 그냥 그 혹한기가 올 거야. 그런데 그때 사람들의 동선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았잖아요. 사회적 거리 두기도 하고. 근데 집에서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뒹굴거리면서 요리도 많이 하지만 뭘 많이 보죠. 그래서 TV는 대형 TV는 이 패널이 재고를 일정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가 와도 바로바로 팔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재고 수를 보고 밀어내야 됩니다. 불황이 올 거니까 LG, 소니부터 해가지고 많은 회사들이 재고를 줄였어요. 삼성은 재고를 늘렸어요. 야, 집에 오래 있으면 조그만 화면만 보는 거를 좀 답답해할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한 거죠. 여름 딱 지나고 어떻게 됐냐? 75인치 이상 패널에 2위부터 10위까지 싹 다 더해도 삼성 하나한테 안 됐어요.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삼성 TV, 대형 화면 TV 샀어요. 트렌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동선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사업 기회를 발견하는 거예요. 사실 대중들한테 쏙쏙 먹히는 이유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유독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그 대중 소비자들의 감정 같은 걸 측정해가지고 하는데 부동의 1등이 근심 걱정이에요. 코로나 1년차, 2년차 때는 답답하다가 1등이었거든요. 그럴 것 같죠? 네. 근데 3년차 때 다시 돌아온 감정이 근심 걱정이었어요. 걱정이 많아. 항상 어떤 변화의 한복판에 한국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해하죠. 여러분 이거 알면 되게 놀라우실 텐데 매년 이렇게 책처럼 이렇게 단행본으로 트렌드 책이 나오는 이 굉장히 엄청난 시장이 있잖아요. 이거 한국에만 있는 거 아십니까? 미국에는 이렇게 단행본으로 연간물처럼 나오지 않아요. 가트너나 몇몇 전문 기관들이 내년에는 제도 변화나 기술의 변화만 이렇게 언급을 한 트렌드 리포트가 가끔씩 나오죠. 그렇지 이게 단행본처럼 이렇게 시장이 엄청나게 형성되어 있는 건 우리나라 유일합니다. 사람들이 엄청 불안해하는 거죠.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막 그런 욕망이 이 시장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종합해서 얘기를 좀 정리를 하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전문가들의 어떤 식의 장밋빛 전망 같은 거 거기에 하시면 안 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그걸 이해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의외로 트렌드 전망하는 강의나 이런 데 저도 많이 가고 실제로 트렌드 책도 많이 보지만 그거 가보면 사람들이 기승전 결만 봅니다.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틀릴 수 있어요. 다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결론을 내느냐, 이 데이터로 그렇게 결론을 내는 게 합리적이냐, 이 과정을 추론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결 앞에 가는 논리적 과정 추론을 생략하고 콤팩트하게 이 지식을 떠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전문가들한테 과도하게 의존하는 거예요. 결론을. 그래서 엄청 틀리는 거죠. 중요한 거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삼성이나 뭐 다른 상업적으로 이 트렌드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 데서 잘 보면은 전문가들의 결론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앞에 데이터를 계속 들여다봅니다. 아, 이게 어떻게 움직일 것 같은가.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흘러갈 어떤 식의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이 시대를 겪어나가는지를 데이터를 잘 보시면 아마 거기서 많은 힌트를 얻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트렌드는 실제로는 그 분야를 본인이 스스로 특정하지 않으면 트렌드는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팔아야 된다면 자동차라는 검색으로 2021, 2, 3, 4 이렇게 추적해보면 흐름이 보이는 것처럼 분야를 특정하셔야 트렌드가 보입니다. 시민단체 활동도 마찬가지로 지금 소비자들이 어떤 식의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이 엄혹한 시대를 살아가는지를 흐름을 잘 관찰하셔야 내가 그분들과 함께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힌트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